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종교사법. 그렇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그 요약집 받으셨죠? 이제 요약집은 중간중간에 좀 필요할 때 쓸 거고, 저기 뭐 7,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쓸 거예요. 특강할 때도 그러고. 특강할 때도 그러고, 우리가 이제 특강은 저 기출 지문으로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진도 나갈 예정이고, 이렇게 할 거고. 뭐가요? 아,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어차피 기본서도 한 번씩 봐야지. 네, 이것은 말 그대로 줄여놓은 거잖아요. 기본서 내용을. 그러니까 기본서를 알아야지 여기서 딱 이걸 읽었을 때 내용이 딱 생각이 나지. 그래서 항상 요약집을 미리 뭐 1, 2월 달에 낼 수도 있는데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하고 그래야지 요약집을 봤을 때 이게 머릿속에 탁탁 생각이 나는 것이지.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하면 될 거고.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아, 덥다. 오늘 몇 페이지예요? 에어컨 좀 틉시다. 틀고 들어가야지. 이걸 닫아, 그러면. 선생님, 그건 일단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니까 그렇지. 좋았어요.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저 뒤에 경매하고 넘어갈게요. 경매하고 첫 진도 들어갈게요. 경매 뭐 계속 나누면 못하니까 그냥 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경매 572페이지 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자, 경매는 크게, 아이고, 무슨 말이야, 이게? 경매는 크게 사경매하고 무슨 경매로 나눠져요? 공경매로 나눠집니다. 이제 사경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들이 골동품이나 미술품, 경매 붙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경매는 주로 이제 국가기관들이 하는 거고. 됐어요? 예. 그럼 공경매는 또 이렇게 나눠지죠. 경매하고 뭘로 나눠집니까? 공매로 나눠져요. 경매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 경매란 말을 쓰고 있어요. 무슨 경매? 법원 경매. 그럼 공매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또 경매는 강제경매하고 또 무슨 경매로 나누죠? 의무경매. 자, 강제경매하고 의무경매가 있어요. 강제경매도 있고 무슨 경매? 의무경매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강제경매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경매요. 자, 이걸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경매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무경매는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입니다. 대표적인 거죠, 그죠? 그럼 담보권 실행 경매는 저당이나 전세권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경매를 말합니다. 저당권은 뭐에 의해서? 전세권. 이런 걸 의무경매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공매는 또 세 가지가 있죠? 자, 아는 대로 서술하시죠. 뭐가 있어요? 종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비업무용입니다. 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압류를 먼저 할게요. 압류 부동산 공매, 그 다음에 유입 부동산 공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공매보다는 경매 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개념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강제 경매 개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주택 임대차 예를 들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임대차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택 살고 있는데 임대차 계획이 끝났는데 주택을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그래요. 돌려주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보증금 1억이나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돌려주겠어요?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핫도 쳤어? 네. 좋았어요.
그랬죠. 그래갖고 다 날렸어요. 예. 점 얼마로 쳤어요? 예, 좋았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고 살았는데 안 돌려줘. 그러면 보증금 1억 받기 위해서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 보증금 반환 뭘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판결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이 판결서가 바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 소유 자산을 압류합니다. 그럼 보증금 채무자는 갑이잖아요. 그럼 이 주택도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잖아요. 이걸 압류를 해서 뭐 해서? 압류를 해서 강제로 매각 들어간다. 이걸 무슨 경매? 강제 경매. 이걸 강제 경매란 말을 쓰고 있어요. 되게 쉬워요, 어려요? 쉽죠. 자, 이걸 강제. 그래서 집행권원이라는 단어하고 압류라는 단어가 나오면 강제 경매 개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무 경매는 이제 저당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이 건물 한 채가 있는데 을로부터 돈을 얼마를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빌린 사람을 채무자. 그래서 이제 채권자입니다. 근데 돈을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요. 그리고 이제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저당 잡겠죠? 안 갚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에 근거해서 이 물건을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걸 무슨 경매? 의무경매. 자, 의무경매가 실행되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그랬죠? 담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죠? 채무자 무슨 지체? 이행지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강제경매는 채무자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입니까? 일반 재산에 대한? 일반 재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채무자 재산을 아무거나 압류를 해서 들어가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일반 재산에 대한 경매. 근데 의무경매 같은 경우는 담보물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채무자 무슨 재산?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 이렇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강제경매는 갑자기 압류가 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예견되지 않은 경매요. 그죠? 근데 이것은 저당 잡힌 순간 내가 돈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갈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예견된 경매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강제 경매는 채무자 자신이 책임을 진다 해서 물적 책임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인적 책임. 인적 책임 성격을 갖고 있고 여기서는 물건 자체가 책임진다 해서 무슨 책임? 아, 그런 말이다.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눈물 나올라 그죠? 아주 좋았어요. 자, 이것이 바로 개념이 끝났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경매는 양가로 2번 경매는 크게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무슨 경매? 사경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공경매는 두 번째 경매하고 또 뭘로 나눠진다? 공매. 양가로 2번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 다음에 청색 2번으로 들어갑니다요. 법원 경매의 종류 강제 경매 나와 있어요? 네. 첫째 줄 집행권원 동그라미. 강제 경매란 집행권원에 기초해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 동그라미. 환가여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 금전채권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집행권원하고 압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경매? 강제 경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후단. 강제 경매는 채무자 무슨 재산? 일반 재산. 그리고 예견되지 않는. 그리고 인적 책임.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후단 집행권원이랑 집행권원 개념 나와 있어요? 네. 결론만 적으세요. 세 번째 줄. 자, 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합니다. 자, 집행권원이란 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나와 있어요? 그 박스 안에가 다 집행권원 종류들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고 맨 위에 판결문만 동그라미 쓰세요. 확정된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제 이런 것이 집행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무슨 경매? 의무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나와 있죠? 첫째 줄 밑줄서요. 의무경매란 저당권, 질권, 전세권, 담보권 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줄로다. 의무경매란 담보권 실행 경매를 의미하며
집행권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합니다. 유하지 않는다는 말. 그리고 이제 니은 중간에 특정 재산이란 말. 그리고 예견된 경매란 말. 그리고 물적 책임이란 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칠판에 적힌 내용은 다 밑줄을 그었어요. 됐죠? 네. 이제 그걸 가볍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2번 제목이 뭐예요? 입찰 참가를 위한 준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입찰 참가를 위한 준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입찰 참가를 위한 준비가 뭐냐면, 여러분들 을이다 그러면 매수, 이제 경매로 산다. 이걸 매수인, 경락인 그럽니다. 그럼 이걸 물건 분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권리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준비 단계예요. 물건 분석은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하고. 공부상 조사하고 무슨 조사? 현장 조사. 아, 경매로 사더라도 똑같이 등기부. 그렇죠? 대장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또 현장도 가봐야 돼. 원리는 똑같아요. 다만 경매 관련 서류만 더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자, TP 넘겨보세요. 574페이지 2번 물건 분석 있습니까? 네.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공부상 조사. 2번 무슨 조사? 현장 조사. 이건 이 앞전에 우리가 물건 조사할 때 배운 거와 큰 차이 없어요. 경매로 하더라도 똑같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무슨 분석? 권리 분석. 이제 이게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시험도 자주 나오고. 권리 분석 들어갈게요. 근데 이제 권리 분석에서 그 574페이지 그 소멸주의, 양갈 1번 소멸주의, 오른쪽 인수주의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D페이지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D페이지 도표 있어요? 그걸 공부하면 돼요. D페이지 도표를 공부하고 앞쪽은 필요한 것만 볼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멸주의 개념은 뭐고 인수주의 개념은 뭐냐? 개념부터 잡아 드릴게요. 자, 이쪽이 무슨 주의? 소멸주의고 이쪽이 무슨 주의? 인수주의. 그죠? 소멸주의 개념 잡습니다. 이런 개념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두 번째가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고, 세 번째가 근저당, 네 번째가 임차권. 몇 개 권리가 설정돼 있어요? 네 개. 근데 을이 경매로 샀어요. 얼마에 산 거예요? 1억에 샀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가 뭐가 돼요? 저당이 됩니다. 왜 되는가는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말소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소멸되느냐 인수되느냐 기준 잡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원래 소멸되는 권리고 밑에 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경매 넘어가기 전에는 몇 개 권리가 설정돼 있어요? 4개. 경매 끝나니까 안고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 다 없어. 이걸 없어진다 그래서 무슨 주의? 소멸주의. 그럼 을 입장에서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인수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리를 안고 산다는 거죠. 가장 먼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을이 경매로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1억.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은 뭐가 돼요? 저당권이죠. 왜 된가는 이제 좀 이따 알게 될 거고, 밑에 건 소멸돼요. 그럼 뭐가 인수가 돼? 전세권이 인수가 돼요. 안고 산다는 거지. 자, 원칙적으로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로 안 사더라도 전세를 안고 살 수도 있잖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병이다 가정했을 때 전세금 3천만 원에 산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결국 을이라는 사람은 1억 3천에 산 거하고 똑같죠? 나중에 전세금 내서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돼. 그만큼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무슨 주의? 인수주의. 인수주의란 말을 써요.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어떤 것이 소멸되고 어떤 것이 인수되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도표 맨 윗칸 소멸되는 권리 있어요? 네.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자, 순서 바꿉니다. 자, 왜 순서를 바꿔야 돼요? 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말소 기준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당권 나와 있습니까? 예. 자, 근저당권 나와 있죠?
자, 압류 등기 나와 있어요? 또 가압류 등기 나와 있죠? 그 무슨 가등기? 여기는 담보 가등기요. 가등기 종류는 두 가지잖아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 이 담보 가등기는 저당하고 비슷한 개념들이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다, 소멸되는 권리다. 소멸되는 권리. 그래서 순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좋아요. 바꿔 놨었어요? 안 바꿨죠? 그래서 좀 이따 바꾸면 돼. 그 옆에 동료 거 보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것은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평생 써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워놓은 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계하세요? 따라해서 저당, 근저당.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자, 연결합니다.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한 번만 더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다 암기 되셨죠?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암기해놔야 좋아요. 이건 평생 써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암기한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안 부끄럽죠?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 개념 잡아둘게요.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은 소멸되느냐 인수되느냐 기준 잡는 권리거든요. 그 말소 기준 권리는 이 중에서 이 소멸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게 말소 기준이야.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저당하고 뭐요? 근저당. 두 가지 있잖아요. 근데 먼저 설정된 게 말소 기준. 그래서 저당이 말소 기준이 돼요. 근저당이 된 게 아니고. 됐어요? 그럼 가압류가 저당보다 먼저 있다면 뭐가 말소 기준?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 돼요. 그럼 이 여기서 셋 중에서는 저당이 되죠? 왜 전세는 안 돼요? 저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래요. 이게 소멸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되는 권리가 말소 기준이 된다.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건 소멸, 위에 건 인수가 되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갖고 밑에 건 소멸, 위에 건 인수. 본인은 반드시 소멸되고. 됐어요? 자, 오른쪽 칸에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률이권. 뭐 선순위 가등기는 당연히 인수되고 선순위니까 그 세 가지를 외워야 돼.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무조건 인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저당 밑에 있으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유치권이 여기가 설정됐더라도 소멸되어 인수가 돼. 인수가 된다요. 권리 선후에 관계없이. 근데 가로 안에 예 있다 그랬죠. 예가 딱 하나가 있어. 어떤 경우는 유치권이 소멸돼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인수된다, 소멸된다. 그거 하나가 딱 예가 있어. 그러면 그 예가 어디가 있냐? 판례거든요. 앞페이지 57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인수주의 있습니까? 네. 자, 인수주의 기억을 다 밑줄 걸 거예요. 기억. 자, 봐보세요.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한다 나와 있죠? 네. 다만 이것이 이제 소멸되는 유치권이야. 네 줄을 밑줄 걸 거예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돼요. 자, 경매 기입 등기가 되면 압류가 됩니다요. 그 이후에 발생한, 그죠?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뭐함으로써? 이전하면서 뭐가 취득했어요? 유치권. 그러면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유치권이 인수가 된다, 소멸이 된다? 소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되는데 이거 하나 압류 효력 이후에 압류 효력 발생한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소멸입니다. 자, 그거 A입니다. 자, 다시 D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 칸 읽으세요. 두 번째 칸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렇지. 말소 기준권에도 뭐죠? 앞서 설정된 전세권 중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나와 있죠? 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이 셋 중에서 말소 기준이 저당이잖아요. 네. 그럼 전세가 먼저 설정됐어, 안 됐어? 그럼 인수가 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전세권자 병이 법원에다가 이 전세금 3천 내달라고 배당 요구를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이 전세권은 인수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까? 소멸이 돼버려요. 그죠?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 정기일까지. 그러면 소멸이 돼버려요. 그럼 어른 좋아요, 안 좋아요? 오로지 전세권 하나 안고 샀는데 저기까지 배당 요구하면 싸그리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안고 산 권리가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왼쪽 오른쪽 첫째 줄만 읽으세요. 뒤에 동그라미 영위물권 밑에 안 외워도 돼요. 외울 필요도 없고 뒤에 설정된 영위물권 등은 다 소멸. 오른쪽에 앞서 동그라미 앞서 설정된 영위물권은 뭐다? 인수. 그러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다면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전부 다 뭐다? 이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인수 이 뜻이에요. 봐보세요. 여기서 말소 기준이 저당이잖아요. 이건 원래 없어지고 밑에 건 소멸, 위에 건 인수된다 그 뜻이라고. 기준 잡아서 여기는 기준이 이거니까 밑에 건 다 소멸. 저당 원래 소멸되는 권리고.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칸이 그 내용이고 영유무권 일일이 안 외우더라도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첫째 줄 왼쪽 오른쪽 읽으세요. 늦게 했던 거예요. 늦게. 오른쪽은 앞선 동그라미. 근데 가로 안에 담보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소 기준 권리들이 없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이제 뭐가 말소 기준이 되느냐? 이런 담보물이 없으면 뭐가 말소 기준이 되느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준이 돼서 그죠? 이것도 이제 말소 기준이 되는 거죠. 저게 없으면. 이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들은 전부 다 뭐다? 소멸. 이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는 인수된다 이 뜻이요. 됐어요? 그러면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해요, 안 해요? 예, 합니다. 이게 무슨 효력이 발생? 압류. 개념 잡았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세권, 저당 대신 경매 등기 임차권 그러면 경매 등기가 말소 기준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예, 너무 쉽잖아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무아지경 상태에서 쳐도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 예제 14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서 이제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만 풀어보세요. 4번 지문, 5번 지문. 다 풀었어요? 네. 그럼 4번 질문 아까 최선수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인수돼요, 소멸돼요? 이게 정답이 틀린 걸 잡으네. 이게 이제 틀렸고. 5번은 압류, 언제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 그 뒤에 유치권이 설정된 것은 인수돼요, 소멸돼요? 소멸.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대응할 수? 그 맞는 말이고. 이게 5번 질문이 유치권 예 하나입니다. 되게 쉽죠? 그렇죠? 되게 쉽죠? 좋아요. 우리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네.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무슨 절차? 오른쪽 경매 절차인데 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낀 파트가 경매 절차야.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낀 부분이 경매 절차야.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데 어렵고 없어요. 지금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전혀 지장도 없고 재밌어요. 그리고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앞전에는 1, 2월 달에는 시험에 자주 나온 파트만 했잖아요. 네. 오늘은 다 할 거예요. 경매 절차 다 할 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봐. 뭐 지금 당장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나중에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냥 들어봐요. 그래서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경매를 왜요? 신청은 채권자들이 하겠죠? 네. 어디다 합니까? 법원에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날짜를 적어줄게요. 이 날짜는 외우란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흐름 잡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얀 분필로 적어준 것은 지금 날짜가 가고 있는 날짜, 진행된 날짜고 앞으로 노란 분필로 적는 것은 예정된 날짜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1월 1일 날 경매 신청이 들어갔어요. 됐어요? 네,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 경매 신청 파트에서 알아둘 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 2번. 미등기 건물 나올 거예요. 미등기 건물 찾았어요? 네. 동그라미 치세요.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자, 미등기 건물도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 하나는 알아야 돼. 경매 신청에서. 자, 미등기 건물도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요? 네. 거기다 멍크. 그 지문 알아야 되고. 자,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 뭐라 하느냐?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물건이 압류가 되거든요. 뭐가 돼요? 이 물건이 경매에 들어간다 그러면 압류가 된 거예요. 그러면 1월 3일 날 압류가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언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뭐하거나 송달하거나 뭐하거나 송달하거나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뭐가 될 때? 등기가 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럼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뭐다? 소멸한다. 원래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 의미 가지고 있죠. 또 복수합니다. 이 합중에 주임법 배웠어 안 배웠어요? 최우선 변제가 되려면 주주하고 소액 보증금 충족하라 그랬죠? 주택의무도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갖춰야만이 최우선 변제가 인정된다 그랬어요? 주주는. 그래. 이때까지 주주를 갖추라 그랬어요. 이 지점까지. 기억 잡았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하라. 기억나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가 된다 그랬죠, 물건이. 그래서 안 그래서? 근데 경매 신청했다가 이 취하를 해버리면 압류 효력이 또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경매 개시 결정에서는 그 두 가지 알면 돼. 칠판에 적힌 거 이 내용하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압류 그 효력이 없어진다. 취하면 두 가지를 알면 돼. 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자, 세 번째 줄 후다. 네 번째 줄.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뭐가 될 때? 송달될 때 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압류 효력이 뭐가 된다? 소멸이 된다. 이 지문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예? 생긴다. 생긴다. 내가 소멸된다 그랬어요? 아니, 생기지. 뭘 소멸돼. 이제 압류가 된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생각하고 말이 빗나갈 때 있어. 그런 경우 간혹가다 있어.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괜찮으세요. 당연히 압류가 생기지. 이제 문제 압류 되지도 않는데 소멸돼. 그죠? 예, 그죠? 아주 잘 잡아줬어요. 자, 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후일 경매 신청이 뭐가 되면? 압류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제 이거하고 막 이 앞이하고 막 헷갈려 버리구만. 자, 거기 몇 줄 걷어요? 예.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 4번은 부연 설명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상식을 읽어 두시고, 이제 청색 2번, 이제 이게 이제 절차 들어갑니다. 이거 끝나면은 이제 뭘 하냐,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를 뭐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뭘 하게 돼요? 공고를. 자, 1월 5일 날 공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은 2월 5일로 잡아놨어요. 자, 그럼 아까 내가 노란 분표는 뭐라 그랬어요? 예정된 날짜라 그랬죠? 그럼 배당 요구 종기를 2월 5일로 잡아서 미리 공고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그래서 돈 받아갈 사람은 이때까지 배당 요구 할 거 아니야. 기억나? 그럼 복습할게요.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에서 소액 임차인들 있잖아요. 주임법상 서울에서 3,400. 이분들은 배당 요구 해야지 된다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때까지 배당 요구 하라고. 됐어? 그 말이구나. 그렇지? 이해됐어요? 그럼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도 배당 요구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았어요? 하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럼 아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고 했어, 안 했어? 아까 권리분석할 때.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하라 그랬어, 하지 말았어? 하라 그랬어. 그렇죠. 이런 거요. 됐어요? 그럼 미리 공고를 해줘야지 이때까지 배당 요구 할 거 아니에요. 돈 받아갈 사람. 이해됐어요?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근데 여러분 교재 보면은 몇 줄 긁고 있어요. 양가로 1번. 세 줄 몇 줄 긁었어요. 이 세 줄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집행법원은 압류 효력이 생겼던 몇 주일래? 일주일 이것도 알아야 되고. 자, 배당 요구 종기를 1000메가길 이전 이것도 그러있어요. 이 1000메가길 이전 이 지문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를 잡을 때는 첫 매각기를 이후로 잡는다, 이전으로 잡는다. 이전으로 잡아서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취지,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반드시 기억.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배당 요구 필요성에서 배당 요구 채권자 나와 있어요? 네. 자, 배당 요구 채권자는 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우리가 관련 있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거 적으세요. 소액 임차인하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 우리와 관련된 것만 알면 돼요. 소액 임차인 서울에서 3,400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 이분들은 배당 요구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채권자고. 적었어요, 지금? 네. 좋아요. 빨리빨리 적어봐. 그러면 2번에 당연 배당 채권자 나와 있어요? 네. 당연 배당 채권자는 거기 네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니을만 체크하세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임차권 등기한 자. 여러분들 그 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사 갈 수 있어, 없어? 이 임차권 등기를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이게 여기도 또 기준이 되죠?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전에 등기한 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그냥 배당해줘. 됐어요? 네, 이걸 줄여서 당연 배당 채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정도 아시고, 그쪽은 그 정도 알면 돼. 자, 오른쪽 3번 들어갑니다. 매각 준비로 들어갑니다. 무슨 준비? 매각 준비. 자, 매각 준비로 들어가는데, 매각 준비란 말이 물건 팔 준비다, 이 말이요. 그죠? 자, 현황 조사 들어갑니다. 물건에 대해서 조사해요.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누구를 시켜서 조사를 합니까? 집행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행관하고 그 친족은 경매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법원 가면 집행관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경매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시켜서 물건 조사하다 보면 임차인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그분에게 신고하라고, 권리신고하라고 2월 5일까지, 배당료 종이까지 통지를 해줘.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물건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가 1번 현황 조사 있어요? 첫째 줄 중간 집행관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 단어만 동원해 주세요.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 액수 이런 걸 조사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무소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해관계인에게 채권 신고를 뭐다? 채권 신고를 최고하게 돼 있어요. 뭐 한다? 최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공무서는 어떤 공무서를 말하겠어요? 조세 공가를 주관하는 공무서야. 이게 세무서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저 물건이 경매에 들어갈 정도면 갑이 세금도 많이 밀렸겠어요? 안 밀렸겠어요? 세금이 배당 수능에서 엄청 빨라요. 뭔 살 알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뽑아가지고, 그쵸? 이 채권 신고하라고 통지해준다 이 말이에요. 독촉한다 이 말이야. 언제까지? 배당 요구 정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인도 뭐 등기부상에 나타난 권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돈 받아갈 거 있으면 2월 5일 이제 배당 요구 종결까지 계산서 뽑아서 제출하라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걸 독촉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공무서 이해관계 채권 신고 채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중간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배당 요구 종기. 네 번째 줄도 배당 요구 종기. 거기만 빼주세요.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읽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평가합니다요. 부동산을 평가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데, 자, 부동산 평가는 누구를 시켜서 평가를 하겠어요? 경매에 들어갈 물건을? 감정인,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래서 감정인하고 친족도 경매에 관여해 못해. 경매 참가하지 못해요.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에 평가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1억 밑으로 판다는 거야, 안 판다는 거야? 안 판다는 거야. 그 말이에요. 이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얼마에 팔지. 됐어요? 자, 이것이고, 제목만 밑줄 것이고, 감정인만 동그라미 쳐서요. 첫째 줄은 감정인. 감정인 찾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 거기 입찰 물건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요즘은 매각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옛날에는 입찰을 많이 썼는데, 명세서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알아둘 것이, 매각일 일주일 전 동그라미 이거 알아야 돼.
매각기일 며칠 전? 일주일 전에 비치됩니다. 이제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 같이 비치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반드시 일주일 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경매 참가할 사람은 반드시 열람을 해봐야 돼. 그죠? 이제 이 소개가 말소 기준 권리도 나와 있고 또 그 집행관들이 조사한 임차인에 대한 현황 이런 거 들어있어요. 이건 공적 기관에서 조사한 거라 반드시 열람을 해봐야 되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그러면 이제 뭘로 들어갔냐? 매각 기일입니다. 뭘로 들어가? 매각 기일하고, 자, 매각 결정 기일이 있어요? 네.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을 해서 뭘 하게 됩니까? 공고를 하게 됐어요. 1월 10일 날 공고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매각 기일은 언제로 잡아놨느냐? 2월 8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까 노란 분표는 뭐라 했어요? 예정된 날짜. 이것은 15일로 잡았다고 가정을. 미리 잡아서 공고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1월 10일로 공고했어요. 매각기일이 경매한 날짜잖아요. 공고해줘야지 2월 8일 날 물건 사러 오지. 아, 그래, 안 그래? 그 말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제목만 알고 있으면 되고.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요. 1월 10일에서 시간이 쭉 흐르고 또 흘러요. 그럼 뭐가 돌아와? 매각? 기일이 들어오죠. 매각 기일이 2월 며칠이에요? 8일. 그래서 하얀 분표는 진행된 날짜라 그랬죠? 2월 8일 올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2월 8일이 오려면 2월 5일이 지나가야 돼요? 안 지나가요? 그죠? 지나가야죠? 2월 5일 오지 않고 2월 8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월 5일이 뭐 한 날이에요? 지나간다. 저기 봐봐, 저기. 배당요구 종기일. 그죠? 아까 배당요구 종기일을 2월 5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배당요구 종기일을 법원에서 잡을 때 첫 매각기일 이후로 잡는다 그랬어요? 이전으로 잡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서 종기일을 2월 9일 날, 10일 날, 15일 날 못 잡고 미리 잡게 돼 있어. 4일 날 잡아도 돼요. 5일 날 잡아도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때까지 배당요구 종기를 했어요. 옛날에. 이 법이 바뀌기 전에, 10년 전에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면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그 날짜가 빨라야지 그 사람이 배당요구 한가 안가 보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요구하면 물건 사고, 안 하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늦게 돼버리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 샀다가 갑자기 인수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배당 요구하기로 해서 샀는데 갑자기 철회를 해보면 인수가 돼버려요. 이날까지 이거 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후로 잡는다, 이전으로 잡는다. 그래서 아까 그거 중요해요. 첫 매각기일. 약간 내가 진하게 동그라미 쳐놨죠. 그렇다고 뚫어지게 쳐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예, 매각기일 돌아왔어요. 자, 이거고.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2월 15일 날 매각 결정기일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자, 이것이 이제 2월 며칠? 15일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네. 자, 2월 15일 날 매각 결정기일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잘 봐보세요.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은 여기서 주로 나와요. 이 두 파트에서. 저기도 간혹가다 나오고, 지금 앞에 했던데, 이거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고, 그래서 1, 2월 달에 여기도 강의를 했어요. 이 두 분은.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매각 기일, 결정 기일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것은 책은 좀 이따 봐드릴 테니까,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칠판 보고 그냥 감상만 하시면 돼요. 뭐래요? 감상. 그렇지. 자, 이제 매각 기일이 경매한 날짜이잖아요. 그럼 물건 파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자, 호가 경매 들어보셨어요? 호가 구두, 부를 호자 가격 가짜입니다. 가격을 불러서 그러면 써내는 거예요, 구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에 사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책으로 비싸게 사면 그 사람의 승낙 형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기일 입찰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그날 입찰해서 그날 개찰하는 거. 입찰표를 써내야 돼, 안 써내야 돼? 써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입찰은 원리는 같은데 이건 기간을 정해줘요. 한 20일 주면서 아무 때나 입찰하라. 그리고 이제 날짜 잡았고 개찰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를 결정을 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 입찰 같은 건 제주도에서 직접 여기까지 우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즘은 호가 경매는 안 하고 있고 담합 때문에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간혹가다 하고 있고 대부분 이거래요. 이제 강의도 기일 입찰 위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그 다음에 입찰 진행. 진행해서 입찰 참가를 할 거 아니에요. 참가할 때는 그냥 갑니까? 보증금 가져가야 돼. 입찰 보증금을 가져가야 돼. 이것이 이제 얼마를 제출해야 됩니까? 10%인데 자기가 써낸 가격, 사고 싶은 가격의 10%요, 최저 매각. 최저. 그러면 다 같아요, 달라요? 아, 좋아. 다 같지 뭐가 달라. 아까 얼마에 평가했어요? 1억. 그러니까 얼마? 다 같지. 그러니까 맨날 틀려, 여기. 이번에도 모의고사 나갔는데. 최저 매각이 10%? 됐어요? 네. 다 같지. 최저니까. 자기가 써낸 가격이 10%가 아니고. 개념 잡았어요? 네. 이것을 이제 보증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뭐 수표로 대부분 바꾸겠죠? 그리고 이제 입찰표 작성을 해서 큰 봉투에 같이 넣어서 함에다가 넣으면 끝나요.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게 중요하고, 이게 시험 자주 나오고. 됐어요? 그러면 입찰 종결로 들어갑니다. 종결할 때 마감하고 개찰을 해야 안 해요? 해요. 자, 뜯어볼 거 아니에요? 금방 해요. 뭐, 몇 명 참가 안 하면 금방 개찰이 되고, 안 해도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럼 이제 개찰했는데 1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호가 경매하고 기일 입찰 이것은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해봐요. 하루. 1기일 무슨 매각? 2매각. 하루에 몇 번 한다? 2번 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나타납니까? 네. 나머지는 보증금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줍니다.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 A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 써냈어요. B는 얼마 써냈을 것 같아요? 1억 4,500만 원 써냈어요. C는 얼마 써냈을 것 같아요? 1억 4,200을 써냈어요. 자, D는 얼마 써냈어요? 1억 3천 써냈어요. 자, 이거 괜히 내가 적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시키기 좋게 적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고가는 A죠? 그러면 차순위는 A가 못 사면 돈 못 내면 자기가 사겠다고 신청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차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은 1억에 대한 예에서 B만 돼, BC 돼, BCD 다 돼. 다 돼? 왜? 1억 넘었으니까 자격이 셋 다 될 수 있다.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아, 자신 없네? 아, 좋았어요. 비가 지금 올라가는데도?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1억 이상이어야 되고, 이건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 1억 5천이잖아요. 여기서 보증금을 뺀 가격을 넘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빼면 얼마 넘게? 1억 4천을 넘게 써낸 사람만 자격이 있다고. 됐어요? 그러면 B씨는 자격이 있어, 없어? 그럼 B씨가 차순위 신고 안 하고 D가 하고 싶어도 해, 못 해? 못 해.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무 때나 신기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을 예선 탈락이란 말을 써요. 무슨 탈락? 예선 탈락. 그럼 B하고 C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 B는 차순위 신고했는데 C가 안 하면 누가 돼요? B가 되겠죠. 그럼 B가 차순위 안 하고 C가 하면 C. 둘 다 차순위 신고하면 금액이 큰 사람. 금액까지 같으면 추천. 됐어요? 어차피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C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B가 금액이 많으니까 B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C하고 D는 보증금 돌려받아야 안 받아요? 아까 얼마씩 냈어요? 보증금 갖고 어디 가야 돼?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예. 어? 예, 그죠? 그 술 마시지 말고
고구마 삶아 먹어. 다이어트 식품이 좋잖아요. 자, 여기는 고구마입니다. 예. 자, 자, 그러면 왜 고구마인지 내가 왜 고구마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예. 그것은 이제 연구해봐. 지금 다음 주까지 연구해봐. 왜 고구마라 그랬을까? 그죠? 그래서 CD는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이겁니다. 여기까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밑으로 간 것은 A가 1억 5천 써내갖고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된 거고, 옆으로 삐진 것은 두 번이나 했어도 살 사람이 있어, 없어? 유찰됐어요.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걸 세매각이라요, 재매각이라요? 세재. 세매각? 재매각? 여기는? 나는 여기 강의할 때마다 항상 싸이가 생각나요. 싸이 알지요? 완전히 쉐됐어. 그래서 세매각이가 생각나요. 완전히 쉐됐어.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몰라요? 예. 그래서 세매각이에요, 세매각. 그럼 여기는 저감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 이렇게 안 팔렸으니까 다운시키는 비율을 저감률이라 그래요. 자, 보통 경매는 몇 %? 20%. 보통 그렇다 이 말이에요. 30%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20%면 8천이 최저일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6,400. 그래서 이제 싸게 산다는 말이 이렇게 유찰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싸게 산다는 말이 유찰이 되니까 싸게 산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매각이에요, 세매각. 네. 그럼 매각 기일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이게 이제 시험 찾으라 밑줄 긋고 들어갈게요. 자, 5번. 매각 방법 있어요? 네. 그 청색 5번이 매각 기일이에요. 가로 열고 매각 기일이라고 적었어요. 매각 실시가 매각 기일. 됐어요? 청색 5번 매각 실시 옆에다가 매각 기일을 적고, 자, 그러면 그 양갈림은 방법 밑줄 보세요. 첫째 줄은 호가 경매. 매각기일은 호가 경매, 그 다음에 매각기일의 입찰 개차는 기일 입찰. 자, 입찰 기간 내 입찰하게 하고, 매각기일의 개차라는 무슨 입찰?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1, 기일, 2의 입찰이 있어요? 네. 호가 경매하고 기일 입찰 가로로 묶었어요. 이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몇 번 한다? 두 번. 그래서 세 번째 같은 방법으로 이 단어 있어요? 네,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저감률도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매각기일 진행 나와 있어요? 네.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만 밑줄 보세요. 자, 입찰 보증금은 무엇을 10%? 그럼 어디다 동그라미 칠래요? 최저 동그라미 최저. 10%는 외운 게 아니에요. 그건 안 외워도 누구나 다 알아. 그렇죠? 그거 외우고 있으면 안 돼. 막 공부, 책 읽을 때마다 10 이렇게 외우면. 최저에다 외워야지. 10% 맨날 외우면 뭐 할 거예요? 한 번 읽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도 포인트를 어디로 잡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똑같이 책을 10번 읽어도 어떤 사람은 점수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고 그 차이. 자, 양가로 3번. 입찰 종결 있어요? 자, 거기 제목만 밑줄 그어서 입찰 마감 및 개찰 제목 밑줄 그으시고 2번도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3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 결정이란 단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5줄 밑줄 그으세요. 차순위 신고는 신고액이 일단 최저 매각 가격 이상해야 된다. 그러면 칠판에서 1억 이상해야 된다 소리죠? 네. 또 그랬죠, 또? 네. 근데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뭘 뺀?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동을 초과한 경우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1억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순위 매수인가를 2명 이상이면 높은 사람. 같으면 7점. 그거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래서 차순위는 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별표 쳐놓으시고 시험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보증금 반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첫째 줄로 들어가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인 외의 입찰자 동그라미. 외의 입찰자. 그러면 최고가하고 차순위는 안 돌려준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외의 입찰자가 아까 CD잖아요. 네. 고구마.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 둘은 최고가는 어차피 살 사람이니까 안 돌려줄 거고 왜 차순위는 안 돌려줘? 이건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돈 못 내면 자기가 사야 되니까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려줘. 그래서 CD만 돌려받는 거야.
외유 입찰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이제 외유 입찰자 나오면 고구마가 나와야 돼.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4번. 무슨 매각? 유찰시 무슨 매각? 세매각이라 그랬어요. 제매각이 아니라. 그러면 첫째 줄은 저감한단 말이 있어 없어요? 저감하고 동그라미 20% 적어놓고 통상. 자, 적어놨어요? 그 말이구나. 무슨 말? 저 말이 아니라 그 말. 그리고 이제 거기 도표를 보세요. 경매, 즉 매수 신청할 수 없는 자, 경매 신청할 수 없는 자 나와 있잖아요. 자, 위에 세 가지는 집행관하고 친족, 감정인하고 친족, 법관, 담임법원 사무관은 경매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뭐가 안 해? 했어. 아니, 집행관 아까 여기 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참가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분들은 안 외워도 돼. 당연히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 두 가지를 외워요. 채무자하고 재매각에 있어서 전매수.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외워봐. 뭔 실이? 확실히. 채무자하고 재매각에서 전매수인 경매에 참가한다, 못한다? 못한다. 네, 좋았어요. 괜찮아요. 머리하고 말하고 아까 나도 달리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하고 재매각에서 전매수는 참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참가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 없어요? 없는 자 빼고 다 돼. 근데 주의할 것은 거기 네 번째 물상보증이라는 단어 있어요? 이무경매에서 물상보증이 나오고 채무자 가족 동그라미. 채무자 가족. 그러면 채무자는 안 되지만 누구는 된다? 가족은 된다. 그래서 이제 빚을 많이 져서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뺏기려면 가족이 받아버리면 돼. 채무자는 못 받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채무자는 안 되지만 누구는 된다? 채무자 가족은 된다. 이번 모의고사도 나갔어요. 나온지도 모르죠. 자,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결정 기일까지 하고 싶 거예요. 자, 봐보세요. 7번 보세요. 이제 매각 기일은 다음에 적었어요. 이 매각 결정 기일이라는 날이 뭐한 날이에요? 이 A에게, A가 최고가 써냈잖아요.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날이에요. 허브 결정한 날이에요. 그럼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농지를 경매로 사들 때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밑으로 이제 농지증을 제출하면 허가를 내줄 것이고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 내줘 안 내줘? 이거 불허가 사유 중에 하나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불허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건 세매각일까요? 재매각일까요? 예? 이것도 세매각? 아니, 이건 세매각이고 이거 불허가 났을 때. 예? 재매각? 아까 세 나왔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세? 왜 또 지로 바꿔? 재매각. 아니, 나는 항상 싸이가 생각난다. 싸이. 이것도 세매각이요. 자, 유찰됐을 때 하는 것도 무슨 매각? 세매각. 불허가 났을 때 하는 것도 세매각. 근데 여기는 저감률이 없어. 아까 여기는 저감했잖아요. 그럼 억지로 또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왜 저감을 안 할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외우면 뒤돌아서면 잊어먹지. 그렇지. 여기는 비싸서 안 팔린 게 아니잖아요. 비싸서 안 팔렸어요. 허가가 안 돼서. 그럼 다시 1억에 놓고 팔아도 팔리겠어, 안 팔려? 그러니까 저감 안 해. 뭐 경매라고 무조건 싸게 팔 이유는 없잖아요. 뭔 사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세매각인데 저감률 없는 세매각이구나. 개념 잡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좀 참아봐. 조금 참으면 이제 쉬는 시간에 많이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매각 허브 결정에 이해관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관계인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다 항고를 할 수 있어요. 법원에다 뭐 할 수 있어? 항고. 이것도 이제 이때부터 일주일 이내 합니다. 허브 결정부터 일주일 이내 해야 되는데, 즉시 항고 해야 되는데, 항고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라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해야 돼요. 항고 보증금을 뭐 해야 돼요? 공탁. 그러면 이것은 얼마를 공탁해야 되냐? 매각 대금의 10%요.
매각 뭐다? 대금 10%. 그럼 아까 우리가 입찰 보증금 최저 매각하기 10% 있죠? 이건 매각 대금 10%.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 증권이나 현금 이런 걸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됐어요? 뭔 탁? 공탁이라는 게 돈을 맡긴 거 알죠? 근데 이제 이 항고를 했는데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를 했는데 기각당해버려요. 뭘 당해버려요? 기각당해버리면 왜 이유도 없이 항고했냐?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보증금 반환 안 해줘요. 몰수시켜버려요. 그러면 돈 날려 안 날려? 그러니까 아무나 항고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경매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제도를 둔 거야. 이해됐어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근데 그 외에 항고인 아까 말했던 이해관계 범위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아닌 그 외의자, 그 외의 항고인들이 기각당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돌려줘. 보증금 돌려주는데 여기도 다 돌려준 게 아니에요.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이 있어요. 이율을 제외하고 돌려줘요. 뭔 소리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매각기일하고 결정기일이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됐어요? 예. 자, 그럼 몇 줄 가드릴게요. 자, 양가로 2번 나와 있습니까? 매각 허브에 대한 즉시 항고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세 줄 몇 줄 보세요. 이해관계인은 매각 허가 여부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이 지문 동안 손해를 볼 경우에만 동그라미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즉시 항고는 고지하면 몇 주일 내에 제기한다 그랬어요? 일주일. 그 일주일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냐? 매각 허브 결정 선고일로부터 일률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지문 있어요? 네. 그때부터 몇 주일? 일주일. 거기만 몇 주일. 자, DP에 넘어가세요. DP에 넘어갔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두 줄 몇 줄 거세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보증으로 매각 대금 동그라미. 매각 대금의 10% 금전 법원 인정 유가증권을 공탁하라. 자, 여기는 매각 대금을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채무자 소유자 가로로 묶으세요. 기각 동그라미. 채무자 소유자 항고가 뭐가 됐어요? 기각. 그러면 보증으로 지금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걸 요구한다 못한다? 몇 줄 것이고 그 옆에다 적어야지. 그 외의 항고인, 그 외의 항고인, 그 외의 항고인 보증금 반환 5. 근데 뭘 떼고 이유를 제외하고. 자, 칠판에 적힌 대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이유를 제외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채무자 소유자가 계약되면 안 돌려주고 나머지 항고인들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 뭐라 그랬어요? 불허가는 세매각이죠? 네. 재매각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번째 후단 저감률 적용이 있다고 있어요? 없다고?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몇 줄 보세요. 저감률 없는 세매각. 그 말이구나.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불어가 나갈 때까지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1시간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쉬었다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지.